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연장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른 것부터 시작해 일본 언론이 양국 합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화를 이어가려면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그 이후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또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교수님, 사실 지소미아 종료를 한 6시간 정도 앞두고 이 조건부를 달아서 이제 연장, 유예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워낙 양국이 입장차도 크고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 싶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미 간에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당일 오전까지 한일 간에 긴밀한 이런 양국 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쉽긴 하지만 이런 어떤 외교적인 현실을 고려한 아주 그런 뭐랄까 100점은 아니지만 예. 50점 이상의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22일 날 우리가 종료를 선언했을 때도 워싱턴에 상당히 아주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공기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점에서 미 국방장관, 국방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네. 또 미 상원에서 이제 이 지소미아 종료 반대 결의안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 상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도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이번에 만약에 또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더 큰 문제, 말하자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 해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수상 간의 이런 정상급 회담이 지난 네. 10월 23일 날 있었고요. 24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일 간의 약간의 이런 대화의 모멘텀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또 종료될 경우에는 겨우 만들어놓은 이 모멘텀이 또 상실되면서 또 이제 대화의 동력을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이제 몇 달이 또 걸리거든요. 반면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현금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 처분은 빠르면 내년 봄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나름대로 그런 대로 타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요. 수출 문제, 원래 이제 발단이 안보 문제에서 출발했던 것. 그런데 네. 이제 그걸 포장을 해서 수출 규제로 나왔고 이걸 다시 이제 안보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이제 다시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마저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자 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건부 유예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면 좀 상황이 괜찮아질까 했는데 협상 과정을 둘러싸고도 양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베 총리는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미국 때문에 한국이 압박을 받아서 물러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글쎄요.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좀 수위가 높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 사실 이제 일본 측에서 협상을 하고 나서 상호간에 이제 먼저 저쪽이 제안을 했다 또는 양보를 했다라는 것은 양자 간의 해석이 다 엇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있고 나서 긴밀한 협의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어떤 국내 어떤 여론용으로 저렇게 이 회담 결과 자체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유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반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단지 저는 이제 하나 평가하는 것은 이 수출 규제 자체는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이제 먼저 어떤 선제 공격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WTO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서로 연동돼 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강제징용 해법하고 일단 분리를 시킨 것은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WTO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패널이 만들어져 소송이 장기화되면 적어도 3, 4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안아야 될 어떤 리스크 같은 건 너무 큽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소송에서 떼내고 양국 간의 어떤 정책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말하자면 일본 측도 수출 규제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분상으로는 이제 한국이 이런 그 전략물자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잘못된 거짓 주장이거든요. 예.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한번 검증을 하고자 해가지고 지난 7월 달에도 우리가 그 일본 측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3자 포함해가지고 공동 검증을 하자. 누가 도대체 전략물자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별도 트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정책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일 간에 우리 일본의 경산성, 우리 통상자원부 간에 국자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일본이 그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로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강제징용 해법에서 수출 규제를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한일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이 트랙을 설정한 거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저 협상 결과가 아닙니다. 일단 떼어놨다는 것 네, 자체가 네. 소개 성과는 좀 거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좀- 저는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으니까요. 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좀 적합했나? 아까 뭐 양 교수님께서 일단 적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뭐 적합 여부고 떠나서요. 국내 정치용 같습니다. 원래 이제 국내 정치용. 외교부 쪽하고는 이제 뭐 사전 내락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경산성은 이제 실제로 수출 규제를 가한 부처기 때문에 또 세게 나왔고, 그러니까 외교부와의 실질적인 밀실 협의 결과를 부인하려야지 소위 말해서 지금 아베 인기 떨어지고 있는 아베한테 뭐가 도움이 되니까 경산성이 발 맞춰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닌 어떤 경우에는 네. 이렇게 국내 정치용 발언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놓고 이렇게 뒷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무리 국내 정치용이라고 그러지만 별로 신뢰 회복에 도움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재검토 의향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분명히. 왜냐하면 국제금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거기도 밝혔으니까. 그런 측에서 보면 이렇게 엇갈린 이야기를 나오면 나중에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이제 북경에서 한중일 그 총리 회담, 대표 회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 또 조율이 곤란해져요. 사실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자기 용어로 이렇게 해서 조금 또 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우리 청와대 바로 정 실장 바로 반박했지 반박하면서,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모양 드러내더라고요.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뭐 사실 아베 총리 언행을 보게 되면은 뭐 지소미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연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와 타협할 의사가 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이제 본인도 어떤 국내 지금 일본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지금 관광 부진으로 그동안 예를 들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활주를 서로 뭐 예를 들면 그 공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면세점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은 한국인 관광객 올해는 뭐 한 3천만 명, 내년은 4천만 명, 내년 도쿄올림픽 그래서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일본 지자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한 68% 정도 지금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상당히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본인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 측도 지금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해지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계 품목 이제 폴리이미드하고 에칭가스하고 포토리지스트가 전혀 안 들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 에칭가스 그 불화수소의 액체 부분까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그렇죠. 전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대부분 다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산화 또는 수입 대체해가지고 지금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수출은 예년에 비교하면 약간씩 지금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지금 그 여러 가지 WTO도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 원칙도 있는 것이고 또 한일 간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출 규제 품목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그 규제로 추가로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중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좀 짚어보고 계속 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48님은
지소미아 지금이라도 파기해야 됩니다라고 짧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562님이 일본 진짜 너무한다. 원하는 거 얻으니 바로 말 바꾸는 모습은 심각한 것 같다. 제대로 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8850님은 지소미아는 일본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독립된 나라가 돼야 합니다. 아베는 용서해서는 안 돼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4586님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일본이 반칙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반박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당하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2402님, 일단 연장하니까 말 바꾸는 일본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저런 일본과 정상적인 회담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끌려가지 말고 단호하게, 연장하지 않더라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8973님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의견 조율 통화 내용 중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세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외교 안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또 수출 규제와 얽매이면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의견 주시는데요. 저희 토론 진행되는 동안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사실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받는 피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수출 규제에서 직접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산화로 이제 왜 액체 불화수소가 중요하냐면요. 예. 원래 처음에 걱정할 때는 포토레지스트라고 대체할 수 없고 일본이 90%의 그 장악력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액체 불화수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반도체 생산 메커니즘 액화수소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세스. 기체가 아니라 액체. 네. 그리고 기체는 날아가면 빨리 날아가 버리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때 한참 걸리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마저도 지난번에 풀면서 시그널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은 아주 교묘한 것이 잘 봐야 되는 것이 일본이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룹 B그룹을 만들어서 그렇죠. 옛날처럼 인증받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대로 절차를 밟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은 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WTO 대비용이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노렸던 것은 수출 품목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고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우리가 종료를 하면서도 조건부 종료 연장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잠정 유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제권을 쥐면서 다시 연장한 것은 그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북안보에서 우리 지소미아의 그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워낙 강경했던 걸로 보여요. 지난번에 상하원의 합동으로 좀 성명서도 내고 한 거 보니까 네. 따라서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결 내지는 봉합 정도는 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WTO 제소 잠정 중단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우리가 사전에 WTO 제소 절차 중단을 먼저 통보를 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또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계속 지금 일본 정부와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일본은 아직 앞으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쥐겠다. 우리 곽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의 생각은 일본이 국장급 대화에 응한 것은 정책 대화에 응한 것은 예. 앞으로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의향이 당겨가지고 반영돼가지고 한일 간에 전성화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앞으로 지소미아를 일본과 잠정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본에게 언제든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수출 규제라는 것은 지소미아에 관련 없는 명분상의 물론 명분입니다만 별개의 것이다고 네.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입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과장급, 국장급의 경산성 산업자원부 간의 정책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는 하겠다는 것은 이제 양자 간 입장을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양자의 어떤 의견 차이를 너무 좀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트랙을 만들어서 국장급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는 있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걸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 WTO 제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단을 했으니까요. 예. 지금 2차 협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우리가 패널 설치 요구가 이제 제소 시작이거든요. 패널 설치 요구면 양국의 이제 의향서, 요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2심인데 이제 문제는 제2심 상소기구에 이번 지금 3명밖에 7명 중에 안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번에 계속 거부를 하는 바람에 연말 되면 상소기구에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심판관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3, 4년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는 다시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황일 예, 수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수출 규제 중단은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줘서 안 했지만 패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제소 시작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위협 효과라고 왜 항상 무슨 반덤핑이나 이런 거 조치할 때 협의를 넣고 뭐 이러는 과정을 두는 이유가 위협 효과를 하거든요. 니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당해. 우리가 언제든지 보복관세 매길 수 있잖아. 뭐 하는 그런 효과에 밖에는 없지. 예. 지금 이런 구성 자체가 이런 데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때 지금 뭐 잠정 조치를 그러니까 WTO 분쟁 설치, 패널 설치를 우리가 중단하겠다고 해서 크게 손실을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실 뭐 지소미아 관련을 했을 때 보면 미국은 어쨌든 연장을 원했지만 지금 어쨌든 조건부 유예가 된 상태고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식의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약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사안이고 적어도 이제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지만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보호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렇죠. 가장 먼저 타격을 하는 곳은 이제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 기지거든요. 그렇겠죠. 이건 엄청난 이제 이런 그 어떤 방위 군사력을 자산을 갖고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해야 말하자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대한 그 보호권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1차적인 차원에서 이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고리가 이제 지소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제 북중러하고 이 어떤 대립구도가 있을 때는 안정판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정보를 얻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동남아 또는 아시아 전체를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한일 간을 떠나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전략 전체에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활용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렇게 중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제 이 강제징용 해법은 양국 간에 풀어라 하는 것이 미국의 기반 예.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또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자의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예. 그건 우리한테도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쓰긴 쓰겠지만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다. 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의 정보 교류를 동결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되.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완전한 종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여러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한미일 관계를 두고 고차 방정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일 관계가 고차방정식이라는 거 옛날부터 고차방정식이었고요. 그렇죠.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 문제 또 위안부 항상 문제 뭐 걸려 이런 게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예. 복잡해지는데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이 소위 말해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감싸고 이제 있기도 옛날 에치슨 라인도 전부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미국이 협조해서 이제 북중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더 복잡해진 게 뭐냐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방법을 달리하는 데서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동맹 안보했으면 같은 편 들어주고 나머지는 좀 양보했는데 그러니까요. 동맹이고 뭐고 없다 돈 내놔. 그러게요. 이게 방위비 트럼프가 얘기도 들어오면서 이게 복잡하게 꼬여져 버리니까 방위비 문제 또 5배 했죠. 우리만 올린 거 아니에요. 또 일본은 4배 올렸고. 왜냐면 우리가 20억 달러를 80억 달러로, 우리는 10억 달러, 50억 달러 네. 5배 올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5배 올리고 쟤들은 4배 올렸느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선례가 되거든요. 우리가 협상을 끝나면
이게 프레시던트, 소위 말해서 선례가 남아서 기준점이 되고. 일본, 네. 그다음 독일이 그다음에 하니까 여기서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나와주는 게 확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수출 규제가 또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한미일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떤 변수가 또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교수, 광노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